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수사권 조정 둘러싸고는 검찰과 경찰 간의 마찰이 그동안 좀 꽤 있었습니다. 올해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수사를 거의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네. 검찰이 하는 수사의 영역, 검찰이 직접 이른바 인지수사라고 해서 직접 하는 수사의 영역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네. 보시는 게 가장 큰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법시험 그리고 지금은 로스쿨을 거친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준사법기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주로 뭐 국민들에게도 알려져 왔었고 하는 업무도 오히려 수사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수사는 경찰 쪽에 무게를 두고 검찰은 본연의 법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서 이 법적인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쪽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주로 하게 된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한다는 건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부분은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까? 사실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이런 6대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아직도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검찰이 나서서 직접 수사를 했던 부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뭐 경제범죄든 공직자 범죄든 그런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검찰에서 직접 인지수사라는 걸 했었고, 지금 이제 경찰은 오히려 민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형사사건들,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여전히 또 뭐 검찰이 수사권을 다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크게 달라지는 점으로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경찰관에게 수사 종결권 주어진다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건을 수사를 해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다라고 보이거나 네. 아니면 뭐 혹시 뭐 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죄가 맞기는 맞는데 너무 가벼운 어떤 범죄라서 좀 용서를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그 사건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네. 이건 그냥 기소하지 말고 재판을 넘기지 말고 그냥 끝내는 게 어떨까요라고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결정을 했던 거지, 경찰에게는 사건에 대한 종결권,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넘기든 재판을 넘기지 않든 경찰은 권한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네네. 일단 수사를 시작하고 나면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든 끝낼지에 대한 권한은 무조건 검찰만이 가졌던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경찰에게 주겠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그냥 함부로 종결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생각도,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의 직접 수사권 6가지 이외에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경찰서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검찰에 비해서 좀 달라요. 그래서 부정부패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뭐 봐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도 또 보강을 물론 해야겠죠.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주어지고 그밖에 또 경찰에게 좀 주어진 권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아예 권한 자체가 이 수사권의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지휘관계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협력해야 된다라고 바꾼 거예요. 검찰이.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 분들이 하시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시면 쉽게 그냥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에 식품위생을 장착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은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질서 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경찰 역할하고 이 수사를 하는 경찰의 역할하고 아예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경찰의
권한이 한편으로 보면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지는 권한을 자체적으로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도 이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좀 나누는 거니까 경찰 역시도 권한이 예전보다 세졌으니까 그걸 나누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수사를 담당하는 쪽,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쪽 이런 거를 또 나눈 거죠. 네. 그 어제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하는 국가수사본부 여기에서 네. 경찰을 총괄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의 역할도 좀 알려주세요. 국가수사본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수사 쪽의 역할을 다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아무래도 과거에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분들이 얘를 쓰고 뭐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게 의외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내 책임이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미룰 수도 있겠군요. 최종적인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검찰명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경찰이 가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그동안 검찰의 어떤 수사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경찰 내에서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수로 본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 권한이 커지니까 거의 뭐 경찰도 공룡 경찰이 된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통제 장치 같은 것들은 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 업무를 나누겠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쪽, 그다음에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다른 뭘 떠나서 왜 다른 나라들도 다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판에 형사 재판에 넘길 수가 없게 되면 네. 수사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이 거대 공룡이다라고 하기에는 결정적인 어떤 힘이 약하다는 표현보다 힘은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고위공직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수처도 출범하기 때문에 네네. 이 권한들이 다 여기저기 다 나눠지게 되는 셈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장 청구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 청구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고 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하는 구조이고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지가 되는 게 사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어떤 과정이었던 게 경찰이 수사를 담당을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람의 어떤 인신을 구속시켜놓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에는 결정권은 법원밖에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를 하든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찰을 거쳐서 가든 간에 법원만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장 청구권도 다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를 좀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면 뭔가 무리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놨던 건데 그동안에는 검찰이 수사도 하면서 영장도 검찰이 직접 청구를 하니까 검찰이 뭔가 어떻게 보면 힘을 과도하게 쓸 경우에는 누구도 막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이 하나둘씩 좀 시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은 시행됐고 공수처도 이제 출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 해보는 커다란 실험이고요. 첫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야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만 많이 하는 그런 수십 년째 검찰 개혁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커다란 취지에서의 변화, 이 부분은 분명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야죠. 네. 가만히 있으면서 안 된다 그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만 하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는 공소청 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말씀드린 지금도 이제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6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수사 권한은 한 막강한 권한이 있죠. 그것마저도 아예 빼버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법률가들이니까 재판 업무만 담당을 해라라는 거죠. 예. 예. 수사 기소 분리는 뭐 그동안 이 검찰 개혁에서는 일정 정도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되면 그러면은 사법 개혁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 벌써 예를 들어서 뭐 정관이나 연관이용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법규와 관련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분산해 놓은 것만으로 어떤 정관 비리 이런 부분들이 금지돼 다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 역할들이 지금처럼 뭐 법원 검찰에 있다가 나와서 민간인으로 또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부분도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여전히 검찰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재판을 넘길 수 있는 물론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공급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처럼 네. 법적으로 일정 범죄를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 정치화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